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여기 지금 눈앞에 나와 있는 거는 문 오버로드가 요즘 들어서 라이트코인을 되게 많이 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어떤 인지도 있는 어떤 그런 트레이더가 막 어떤 한 코인을 빨기 시작하면 그 약간 똘마니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같이 자기네 리트윗을 얻기 위해서든가 아니면 뭔가 이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라이트코인을 또 같이 빨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한 일주일 상간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여기서 지금 횡보 구간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쭉 돼 있는데 동그라미 쳐진데 거기 말고 그 전에 바닥 가격 있는데 보면 쭉 바닥에 하락한데 아니면 지금 횡보 구간 있는데 거기서 매집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슈거리를 아마 라이트코인 측하고 알면은 보통은 뭔가 자기네들도 그 펌핑에 참가를 하는데 보통 팔면서 나가요. 보통은 그 사람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문 오버로드가 예측한 지금 보시면 2월 달에서 3월 달 말, 그러니까 2월 15일에서 3월 달 되기 전후죠. 그러니까 2월 15일에서 그 중간 정도인데 보시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이트코인을 주목하자. 라고 저도 약간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좀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트코인인데 이것도 이 사람이 이제 올린 거거든요. 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윗을 올렸고, 이 지금 차트 보시면 근데 밑에 쪽에 녹색 캔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한 건데 3월이 되기 전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때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인들이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아시겠지만 코인리스나 아니면 CCN이나 코인텔레그래프에 이런 데서도 그 네이밍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이 바닥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뻘짓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간한 거는 거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추측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일이긴 한데 어쨌건 단독으로 상승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 와전이 되는 어떤 그런 것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NEM에 관해서 파산을 했네, 어쨌네, 저쨌네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인원이 350명이거든요. 그리고 XEM도 여기 보시면 NEM인데 개명해서 이제 처음에는 XEM에서 NEM으로 됐거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에이다나 이런 거를 많이 주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트론이나 한국 분들. 근데 NEM도 그에 준하는 사실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모나코인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나 어떤 펀드멘탈이 분명히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로 봐서 NEM도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도 나쁘지 않다. 어쨌건 뭔가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지금 선에서는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고 한번 찾아봤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쭉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선으로 제일 윗부분에 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박스권,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지금 장세인데 지금 보시면 빨간 줄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고 3,000불을 깨면 쭉 떨어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긴 장대 음봉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3,000불 밑으로 하향을 하면 그 정도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와서 2,400불 정도에 이제 걸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켜볼 일이긴 하죠.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텀을 좀 약간 길게 두고 접근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냥 한두 달 새 내에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트레이더 여기다 올리신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자세히 봤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2024년까지 거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2011년부터 RSI인데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가오는 한두 달 구간 정도가 지금 보시면은 가장 길어요. 예. 밑에 보시면은 녹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길어요. 역대 이래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중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2024년도 5월 6일 날 정도 되면 한 40만 불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 사람이 보는 추측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포물선이 2011년부터 지금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쭉 거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 가격에다가 아니면 포물선에서는 하방으로 지금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현재의 자리긴 한데 여기서 2,400불을 끊고 올라갈지 아니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RSI에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번에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긴 상승장은 급격한 상승장이 안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이 시장이 야금야금 오를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아마 마음의 준비들은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으로서 만약에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전에 있었던 급격한 상승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꾸준하게 가주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거기서 통화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게 많이 불거져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 아니면 마두루가 다시 정권을 잡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블룸버그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어떤 정치적 성향에 관해서 지금 도식화해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여기 그려놨는데 하나는 이제 구아도라고 해가지고 친정치 세력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돼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북미하고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정치 세력을 약간 밀어주는 지금 편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죠. 그리고 보시면은 진한 회색빛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마두로 정권 있죠.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중이나 아니면 러시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들이 약간 이쪽을 밀어주고 있는 편이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돼서 나온 거고 또 녹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야 너네 차라리 공정하게 투표해라.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유럽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래서 한번 이거 보여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은 ICO 금지 정책으로 칼바람 맞을 가상화폐 거래소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뉴스인데 코인이즈 소송 후 신규 거래소 우후죽순 늘어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모럴 해저드 심각하다고 평가. 그래서 제가 밑에 거를 쭉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승인을 내달라고 정부에다가 이제 허가 신청을 낸 데가 몇십 개도 넘는데요. 예, 근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입장이 좀 아니라고 판단을 많이 내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정 한도 이상의 어떤 제한 그런 걸 만약에 커트라인 안에 못 들어오면 허가 안 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자그마한 코인에 관해서 에어드랍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ICO 한 어떤 중소 무슨 코인이 있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서 털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긴 하지만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메인이 되는 어떤 거래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규모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하지만 빗썸이라든가 코빗이라든가 코인원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저는 한국에서는 이 정도 거래소 바깥 거래소는 조금 약간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로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형 거래소 위주로 약간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규제 강화된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이 2.9%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지난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3%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SR이라고 작년에 아마 금융권에서 대거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펼쳐져가지고 은행권에서 대출문을 대대적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이 지경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제대로 규제안이 발의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대출문이 여기서 만약에 더 쪼여지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 시장만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 세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금융 세력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떤 암호화폐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JP모건,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인가,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어떤 그런 금융권의 주류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기지 문제가 불거져서 제2의 리먼 사태가 만약에 벌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뉴스까지 지금 나돌아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유럽은 더할 나위 없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마 중국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림자 금융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은 최악의 워스트 오브 워스트고, 지금 보면은 부동산하고 주식은 리치를 찍고 어느 정도 거품을 형성한 상태에서 지금 성숙기를 지나서 지금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맞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닛산이 브렉시트 도움 안 돼 영국 투자 취소 타격 입은 메이 총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에 브렉시트 문제가 한두 달 사이에 만약에 이게 불거져서 영국이 유로에서 만약에 탈퇴된다, 아니면 더 이게 브렉시트 문제가 딜레이 돼서 5월 달에 무슨 일이 불거진다. 근데 만약에 3월 달부터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4월을 지나서 5월 달에 진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어떤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파급력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만약에 유럽 재정에서 만약에 탈피하면 원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걔네들은 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백인들 중에 킹이 사실은 앵글로색슨의 왕이잖아요, 걔네가, 영국이. 근데 백인 애들 모이면 가장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하고, 다른 애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을 많이 듣는 게 영국 애들이 좀 제가 가만히 보기에는 가장 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국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브렉시트가 만약에 터지면 다이슨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청소기로 되게 유명하고 가전제품 막 이런 거 저런 거로 되게 유명하고 고가 제품으로 많이 유명한데, 근데 거기도 주가 되는 메인 사무실을 하고 어떤 팩토리를 뺐어요. 이번에 싱가포르로 전적으로 다 옮겼잖아요. 거기 그거랑 지금 보시면 닛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앞으로도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게 영국한테는 과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반증을 한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은행원 55세 명퇴, 53세 희망퇴직, 50세부터 퇴직 준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예전부터 아마 아시겠지만 금융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 뱅크는 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보면 자금 운용하는 거에 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증권사나 아니면 보험사나 이런 거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플랫폼을 진화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금융 지금 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이가 그러니까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금융권의 변화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오고 있다는 건데, 그 핵심이 되는 게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이 화두된 소득세 70%, 한국도 상륙할까. 그래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70%, 1억 달러 이상 부자의 부유세 3% 등 제한 줄이요.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에서 증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 초부 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나 자산세 중과 방안을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계에서 불평등 연구를 주도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아시겠지만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의료보험료를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내셨던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식 그 뒤에 이렇게 자기 명의를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아마 재산이 100억이 되셔도 아마 한 푼도 안 내셨어. 근데 지금은 아마 엄청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를 들어서 좋은 집,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아마 의료보험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아마 올랐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많이 안 올랐어. 저는 돈이 없어서.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세금을 대대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밖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가 차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제가 작년서부터 느낀 건데 국가와 국가가 어떤 조세 정치계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 요즘에는 동일시돼서 움직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뉴스 같은 경우는 BXA 토큰 300원대 횡보 빗썸 상장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게 2월 4일날 오늘 나온 뉴스인데 상장 가격 시기 현재로선 미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지난 2일 비트맥스 등 6개 해외 거래 사이트에서 최초 상장된 암호화폐 BXA 토큰 가격이 300원대에 횡보하고 있다. BXA 토큰은 국내 최대 거래 사이트 빗썸의 최대 주주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디지털 금융 서비스 회사 BXA를 설립하고 발행한 암호화폐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리고 현재 BXA 토큰은 빗썸에서 출금만 가능한 상태다. 빗썸은 지난 2일 출금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최초 상장을 기다리셨던 회원 여러분께 출금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점에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상장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빗썸이라는 데도 뭐 업비트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코빗도 마찬가지로 게임사하고 아마 연동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왜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넥슨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BXA 토큰을 이용해서 빗썸 같은 경우는 종합금융사로 아마 다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커머스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이커머스 시스템이 될지 아니면 자기네가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하고 아마 협약을 맺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BXA 토큰이 예를 들어서 상장이 돼서 이게 종합금융사로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차후 일어나려면 분명히 제3 인터넷 뱅크가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빗썸 같은 경우도.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미리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회계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어떤 인맥관계나 어떤 그룹 차원에서 아마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죠. 아마 아시겠지만 빗썸이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세게다가 승인 신청을 냈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거에 관해서도 그냥 김병건 회장 단독으로 저는 진행했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 뉴스만 딱 보면은 이러다가 내가 투자한 코인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겉에서는, 이게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건데 ICO 제도와 무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공포심을 내면서 시장을 거의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호자산 지금 어떻게 볼륨량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3위권이나 4위권에 다다를 정도로 엄청난 볼륨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 하나로 사실 여파가 되게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세계적인, 여기 끝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JP 모건의 국제연구 책임자 조이스 창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성공적인 실제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확장성, 통일성, 효율성 및 규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JP모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인물들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뒷구녕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알기론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 정일문 카카오뱅크와 협업해 한국투자증권 디지털 금융 속도 낸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뱅크하고 협업을 해서 한국투자증권이 디지털 금융 속도 낸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카카오페이는 바로증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샌드박스에다가 얹어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 안에 관해서 나오는 거에 관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도 이런 식으로 증권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사실은 업비트에서 하고 있는 거랑 저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하고 있는 게 일원화돼서 움직이는 어떤 그룹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따로 차별적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빗썸미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빗도 마찬가지고 업비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그리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폴로니엑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어느 시점부터 그 사람들이 직접적이라고 어떤 뉴스에서 딱 말을 하지 않지만 금융사하고 주식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폴로니엑스 같은 경우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서클이란 중간에 자회사를 이용해서 자금 수요를 받고, 골드만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문 금융 그룹 중에 대표적인 건데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연관이 있다. 거기다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무슨 얘기겠어요. 벌써 뻔할 뻔짜지. 거기다 대면 더 이상 뭐 말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카카오뱅크 한국투자증권 실무진은 상품 연계, 계좌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를 통해 시중은행과 이미 협업한 사례가 많다며 카카오뱅크와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제휴를 맺고 연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웬 인터넷 은행에서 무슨 뭐 증권업? 딱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 근데 다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은 그려가고 있는 거고, 규제안만 나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순탄하게 아마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 많이 섞인 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되게 보수적인 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때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고 선택한 거에 관해서 끝까지 확신을 갖고 믿어요. 즐거운 연휴들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